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각장애 직업훈련 통합 시스템에 구축을 했고, 오늘은 교수법과 적용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는 사실은 신체적, 외형적 조건이 양호해서 그 직업훈련에서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는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수화통역선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효율이 안 오른다는 거죠. 교사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물론 또 실습할 때도 따라하기 식으로 그냥 따라만 해봐라. 하지만 저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화통역선을 보고 있어가지고 따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을 위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해줘야만이 효율적이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고 청각장애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서 단순지로 취업을 하고 지역급수양을 포기하는 비율이 63.8%에 이르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왜 가르치기 어렵고 습득이 어려운 건가?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서는 교수법이 별도로 필요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고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런 데서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왜 뇌병변도 물론 필요하고요. 청각장애만 별도로 할 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여러 성서인 연구들이 많지만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준다면 지능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업 성취를 긍정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뿐만 아니라 그 전 부분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6년 전부터 저희들이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당연히 소리를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칫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장애 왔다고 생각하지만 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강 상태가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학습 정체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성인들 기준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청각장애는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청각장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어떤 뭐 필답조사나 했을 때는 단어의 뜻을 이해 못해서 틀리는 거지 내용을 몰라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적 특성은 지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고요. 언어적 특성에서는 말과 언어의 음질 문제가 굉장히 좀 있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것. 용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를 할 때 옆에 탁자에 뭐 꽃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요. 사회 정서적으로 불안감, 또 불쾌감, 오해 같은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지금 말은 이게 있지만 그 얘기입니다. 시각적 자료는 왜 해줘야 되냐?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때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시각과 청각을 받아들이죠. 뭐 미각도 있겠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두 감각입니다. 근데 청각 정보가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청각 정보가 청각장애가 없으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청각 정보 부재로 지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가르치고 보시면 청각장애를 가르치면 금방 잊어버리고 지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인지부 같은 경우는 소리로 많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그것 또한 청각장애는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유의미 학습이라는 것은 본인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믿으려 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년 전부터 전문 기능훈련부터 의사소통, 인성, 친청각 교육 환경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NTID와 교육 협력을 해서 한 사항이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지금 말씀드릴 거는 1분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요 순서대로 빠르게 좀 주로 교수법하고 현장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환경에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원실, 수화통역 조명, 전자게시판, 수화통역사가 있는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수화통역사 부분이 가장 안 되기도 합니다. 이건 통역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시간을 줘야 되고 뭐 글을 읽을 때 지금처럼 표시하면서 읽어야 되고 추측하게 만들지 말고. 근데 이 삼각형 구조를 이루라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조가 안 돼요. 아니면 바로 앞에 앉아있다든지. 그러니까 수화통역사가 멋쩍어서 앞에 나오는 거 싫어할 경우에 처음에 한일된 그 앞에서 하거든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 표정을 못 보니까. 그리고 학생의 책임은 교사에게 있지 수학 통역선에 도와달라고 하거나 답을 하게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일산에 구축을 해놓은 B 프로젝트 4개에다가 칠판 8개 해놨고요. 디지털 게시판을 가지고 같이 수화 통역사가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5cm를 올려가지고 앞서는 머리에서 수화가 방해받는 걸 방지를 했고요. V자형 구조로 만들어서 상대방이 질문하는 걸 옆에 학생끼리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거철에 다 보아서요. 민감한 부분이라. 의사소통 기술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회사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볼펜이나 볼을 가진 사람만 얘기를 하게 되면 청각장애인이 그 사람 표정이나 입모양을 보고 이해를 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각장애인이 회사에 갔을 때는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하는 우리 청각장애인 지키는 게 아니라 주위 동료들이 지켜달라고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수화 아바타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재 부분도 기타 등등으로 많이 미리 알고 계신 부분을 보고도 다 했던 상황이었고요. 올해 보면 저희 출품했던 거는 사업주가 33가지 이것만 청각장애인 고쳐달라고 했던 걸 피드백 해준 걸 가지고 작년에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지금 보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 교수법 부분도 있습니다.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수법에서는 노벨 물리학자가 와서 잘 가르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사실은 장애인 대상에는 없고요. 누구를 가르친가 애들한테 무엇을 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많아도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요. 휘파람 분을 잘 가르쳤는데 나는 가르쳤다고 했지 배우진 않았다. 강아지가.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교수법 부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첫 수업에 보통의 90%는 난 수화를 잘 모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며 시작하는데 절대 학생들이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식상해 합니다. 첫 수업 때 전체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글쓰기와 말을 동시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반은 동시에 하죠. 입모양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청국장은 꼭 입모양을 보여주는 게 예의이기도 하고요.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요. 동료가 동료를 가르치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수법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끊어서 얘기를 하고 끊을 때는 손을 한다든지 잠시 내려놓는다든지 손짓을 한다든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연결을 얘기하면 화제가 바뀌면 계속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항상 중간에 쉬거나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손동작은 하지 말고 이것저것 또 당연히 이것이 저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지 않아야 되고 가르칠 내용을 미리 출력해서 주는 게 부하를 좀 줄인다는 거죠. 모르는 단어도 조사도 해보고 술세가 끝은 반드시 알리고 빈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표정이 찡그러지니까 그리고 지시를 할 때는 발레이저로 지시를 하게 되고 강의주는 당연히 모니터나 핸드폰을 끄게 됩니다. 이게 수업에 방해받는 부분도 있지만 시선이 청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각으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켜져 있거나 모니터에 켜져 있으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메시지 뺏겨버립니다.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끄게 하는 게 좋습니다. 습관을 이렇게 들으면 업체 나갔을 때도 핸드폰을 잘 사용 안 하게 되는 이게 안 되면 일하는 도중에도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현상이 생깁니다. 질문을 할 때는 3초를 기다려주라는 거죠. 왜냐면 질문하고 바로 지적하지 말고 3초만 기다려주면 전 학생이 다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 답에 대해서. 그 또한 여러 학자들이 웨이트 타임 3초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현장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특수학교 연계 부분을 서울애화학교라는 전공과하고 저희들하고 교류 협력을 해서 애화학교에서는 한 6개월 동안 기초만 합니다. 국어, 영어, 산수 이런 거, 가강승제 이 부분만 하고 저희 개발해 놓은 거면 전공 심화를 해서 취업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애화학교에 4명이 입학해 4명 다 저번 주까지 잘 취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현장 적응 프로그램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청각장애인은 이걸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업체를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죠. 학생을. 그러면 교사와 학생과 주 1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그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학생을 잘하라고 방문한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동료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인식 개선하고 직원 관리. 이건 왜 그러냐면 학생이 아무리 잘해도 주위 동료가 도와주지 않으면 청각장애는 거의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청각장애는 일할 때는 이런 걸 조심해 달라고 하고 서로 설명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되고
친근한 직원 교육 장면을 직원 교육하는 것을 좀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크게 부담은 없지만 거리감을 이면 좀 부담이기도 합니다. 수화 교육을 이제 그 다음에 간단한 인사말 정도를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식당인데 처음에는 오지 않으려고 하다가 한 두세 번째 가면 이제 배우려고 자연스럽게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동영상인데 제가 틀지는 않겠습니다. 요 첫 단계는 기초 수화 지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노래를 하게 되고, 이제 이분 사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수화 경진대를 해서 저희들이 상품도 드리고, 그냥 약간의 흥미를 가지면서 청각장애 이런 관심만 좀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2단계부터 시작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현장 훈련은 우리 내규에 정해진 만큼 현장 훈련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 동영상에 내가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수화통역사가 중간에 계속 통역을 다 해줍니다. 모든 직무 훈련, 현장 훈련을 할 때는. 그러다가 저희들이 자꾸 이제 빠르게 페이드아웃을 하게 되면 스스로 지금 동영상인데 스마트폰에 적어서 보여준다든지 실물을 보여준다든지 직접 인물을 보여주면서 모델을 가르친다든지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된 나서는 이제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실제 취업 의사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 학생분들은 이직률이 제로인데, 이 당시만 할 때 제로인데 지금 한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한 명이 퇴사한 이유는 이제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자기 집 근처로 가려는 이유 때문에 준비를 하고, 실제 퇴사한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취업률은 그 당시에는 100%가 되었고요. 입성에 선수라는 건 뭐냐면 그 업체에서 이제 소개를 좀 시켜줘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서로 소개시켜서 해보니까 좋더라. 학생들 간에도 이제 입소문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7명이 증가했지만 지금 대기는 약 1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에어학교에서 기본 트레이닝을 아까 하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부질적은 11년까지 되고 이제 워낙 다른 개발에서 좋은 작품을 많이 내주시고 올해는 저희들이 수상을 못했습니다. 너무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고용유지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취업률이야 원래부터 청각장애는 잘 되고 있었으니까. 고용유지 부분이 DB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키 이후에 2009년부터 비교해서, 왜냐하면 그 전 데이터는 사실 신뢰성의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2009년 했을 때는 12년 2월까지 약 20%의 고용률이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3개월 동안 생산성을 청각장애인이 기준입니다. 했을 때 3개월 지났을 때는 거의 생산성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업체에서 보내준 자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필수 제안으로서는 6년 동안 해보니까 청각장애는 교육훈련과 현장적인 프로그램에 키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표출임에 있어가지고 현장 적응훈련, 사후 지원, 상담, 수업, 취업 여러가지 부분에서 뛰다 보니까 2명이 지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3번을 중요시하는 부분은 중증장애 고용 안정 부분은 성과유지 양적 실적으로는 같이 갈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1년 동안은 실적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고요. 그거는 모험이기도 했고요. 투자를 했는데 1년 동안 실적이 안 나오게끔 한 부분도 본부에서 지원도 굉장히 모험도 하셨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정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 필요합니다. 우리 공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한번 한 분이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청각장애만 계속 해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각장애를 하셨으면 시각장애를 계속 해주게 하고, 바뀌어버리면 그 노하우를 또다시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약 9분 20초 만에 끝냈습니다. 질문은 다 끝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